자, 21번. 태양전지의 기초 종류와 적용 목적이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자, 1번 말뚝 기초는 하중이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말뚝 기초라는 것은 연약 지반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기초는 지지층이 얕을 경우에 사용한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자, 우리가 깊은 기초와 얕은 기초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얕은 기초는 전면 기초, 복합 기초, 연속 기초, 확대 기초, 그 다음에 독립 기초가 얕은 기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깊은 기초는 말뚝 기초, 케이슨 기초, 피어 기초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어뢰의 지지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인자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모듈의 자중은, 자, 단위 제곱미터당 15에서 20kg 맞습니다. 두 번째, 진해력은 보통 토사인 경우 단위 제곱미터당 10에서 15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자, 지역별 기본 풍속은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당 22에서 44m인데, 메타퍼세크인데, 자, 여기 보면 지역별 기본 풍속이 0.5에서 1.5m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250W 태양전지, 가로 열고 8A, 80V 가로 닫고가 14개 직렬, 그 다음에 10개 병렬로 설치된, 자, 태양전지 어뢰 단자함에서 인버터까지의 거리가 100m, 전선의 단면적이 16 자, 제곱밀리미터일 때에게 전압 강하율은 단 어뢰에서 어뢰 단자함까지의 모듈 한 장당의 전압 강하는 0.5V이다. 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압 강하율이 뭔지부터 보고 가야 되죠. 자,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은, 강하율은, 자, 수전 전압분이에요. 수전 전압분의 자, 전압 강하. 자, 곱하기 100이, 자, %로 하면 전압 강하율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 강하라는 것은, 자, 보내는 전압, 즉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이죠. 수전단 전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단자함의 전류를 구해야 되죠. 단자함의, 자, 출력 전류는, 자, 모듈의 전류 하나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8A라고 되어 있죠. 자, 8A인데 전류는 병렬수를 곱해야 되죠. 그게 병렬수가 지금 10병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병렬이니까 80A.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단자함에서의 출력 전압을 구해야 되죠. 출력 전압인데, 지금 모듈 하나의 전압이 지금 40V인데, 자, 40V인데, 모듈 한 장당에 그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죠. 모듈 한 장당의 전압은 0.5V다. 자, 여기 0.5V인 거에다가, 자, 단자로 출력이 직렬 개수죠. 직렬 개수가 14개로 되어 있죠. 14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553V가 나옵니다. 553V.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 2는, 자, 2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1000A분의, 자, 우리가 직류 이선식이죠. 이 단자함까지는 직류가 두 가닥으로 오는 거니까, 직류 이선식이니까 개수가 35.6.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를 주어졌냐면 100m 주어졌죠? 100. 자, 그 다음에 전류 I 값이 여기 있죠? 8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여기 값이 지금 단면적이 16스퀘어 했죠?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내버려. 16 곱하기 16, 1000 곱하기 16.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자, 17.8V예요. 8V. 자, 그러니까 전압 강하율인데,
요게 지금 수전단 전압이잖아. 그죠? 수전단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자하면서 여기 출력 얘는 요 전압은 송전단 전압이죠. 요 전압이 송전단 전압이에요. 보내는 전압. 송전단 전압이기 때문에 자,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송전단 전압인 553 빼기 전압 강화 자, 17.8 분의 17.8 자, 곱하기 100 한 것이 퍼센트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3.3%. 그래서 3.3% 답 2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24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연간 예상 발전량의 산출식으로 적합한 것은 자, 3번에 보시면 자, 설치 장소의 연간 일사량 곱하기 시스템 성능 개수 곱하기 표준 상태에서의 태양전지 설치 용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 3번이에요.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5번. 자, 대기질량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 대기질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지구로부터서 이게 지표면으로부터서 자, 그 다음에 이게 대기권이 이렇게 있으면 자, 대기권이 여기까지 이게 공기가 존재하는 것이 여기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기권 밖을 AM0이라고 그러죠. 0. 자,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지표면에 수직으로 들어온 것을 AM1.0 1.0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AM1.5 근데 이 거리 요 거리에 1.5배 되는 거 요 거리가 이 거리에 1.5배 되는 것을 우리가 AM1.5라고 하는데 이 각도는 1.5일 때가 41.8도예요. 자, 요걸 가지고 풀어보죠. 자, AM0은 대기권 밖일 때다. 맞죠? 그 다음에 AM1.0은 자, 바다 표면에서 태양빛이 90도. 이 지표면이라고 그러는데 바다 표면 동일한 거죠. 그죠? 표면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가 자, 90도로 비추는 때가 1.0 맞죠? 그 다음에 AM1.5는 태양빛이 자, 180도로 비치는 스펙트럼이 아니고 41.8도로 이렇게 비춰졌을 때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그 AM2.0은 태양빛이 30도로 비추어졌을 때 상태이다. 즉, 요거는 뭐냐면 여기 각도가 30도가 되면 이 30도가 여기 30도가 되면 여기서 이 거리가 자,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삼각함수에서 보게 되면 자, 요게 1. 자, 그다음에 이쪽 2, 여기가 루트 3이 되죠. 자, 그래서 요 AM 2.0이 된다. 30도일 때. 자, 그다음에 26번입니다. 피레 시스템의 보호각법에서 자, 이 레벨의 회전구체 반경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 피레 시스템 보호각에서 피레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피레 시스템 레벨이 있는데, 자, 우리가 레벨을 나타낼 때에 1, 2, 자, 3, 자, 그 다음에 4 이렇게 돼 있는데,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그 보호 회전구체 반경이 20m, 30m, 자, 45m, 60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좀 외워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2니까 30m 맞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 자, 어레이 설계 시 어레이 구조 결정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맞지 않는 것은 기술적이에요. 자, 구조의 안정성. 그 다음에 2번 풍속, 풍압, 지진 고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조화로운 경제성 이게 구조의 기술적인 거하고 무관한 거죠. 그냥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건축물과 결합 방법의 결정. 자 이게 맞는 내용 3번이 답이에요. 28번 자 구조물의 이격거리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격거리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격거리를 산출한다는 것은 요거죠.
앞면 모듈에 의해서 뒷면 모듈의 요 이격거리, 저 앞단에서 앞단까지 요 이격거리예요. 요거 지금 이격거리 요 D를 산출할 때에 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거 뭐냐? 자 보면은 이 구조물의 무게라든가 이건 관계없죠. 자 그게 답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설치될 장소의 경사가 경사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경사도 그 다음에 그 가대의 경사도와 높이 그 다음에 동지시 발전 한계 시간에서 태양의 고도 우리 베타값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지평선으로 나눠놓고 봤을 때 이게 발전 한계각 베타값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분류 방법에는 발전량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추적 방식이 있는데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 추적 방향에 따라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담축식 그 다음에 양축식 그러니까 단방향 추적식 양방향 추적식이 있는데 자 효율이 가장 높은 방식은 양방향 추적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30번. 독립형 전원 시스템의 축전지 선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 축전지 용량 계산식이 시험지 자주 나오는데 C는 자, 보수율 L 보수율 곱하기 VB 자, 표준전압 또 축전지 개수 N 곱하기 방전심도 DOD 그 다음에 일일 부하량 L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킬로와트 아워면 10의 3승 자 그 다음에 부조일수 있죠. 자 부조일수를 DF 뭐 DD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일조일수 부조일수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보면 보수율이 있죠. 보수율 L 그 다음에 거기에 방전심도 DOD 있죠. 자 방전 정지 전압은 자 여기에서 결정되는 건데 자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방전 단위밀도라는 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VB 곱하기 N을 방전 정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또 방전 정지 전압. 자 그래서 답은 자 실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기 설계에 대한 기본 계획 설계 흐름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전기 설계를 하기 위한 자 기본 계획 설계 흐름도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 우리가 이 설치 면적 결정이 돼야 되죠. 설치 면적이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모듈 선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버터 설정, 그 다음에 직렬 결선수 선정, 그 다음에 병렬수와 어뢰 용량 산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2번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시 갖춰야 할 기초 자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뭐냐면 설계 시 기초 자료로서 갖춰야 할 것은 청명일수 자 그 다음에 최대 폭성량 그 다음에 순간 풍속 및 최대 풍속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질 조사 기록 뭐 이런 해당이 없죠. 자, 지질 조사 기록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기초 크기 선정할 때 필요한 자료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그림 A, B에서 자, 각각 모듈별 음영 발생 시 발전량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단 음영 부분의 발전량은 80와트 피크이다.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직렬 연결에서는 음영에서 출력된 감소부들은 모두 출력이 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W짜리가 4개니까, 7개니까, 자, 8개, 80W짜리 8개죠. 8개니까, 8, 8에 64, 640W 피크이고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자, 2개 모듈 80W 음영 직렬 2개니까, 2개 180, 28에 16, 160W에다 플러스 나머지 와트 수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600을 더하니까 760W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번에 있죠. 자, 640W 피크, 760W 피크. 자, 그다음에 34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압 보호 장치.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서지 보호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과전압 보호 장치라고 그랬어요.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PD 그럼 과전압 보호장치보다는 서지 보호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단 LPZ는 라이트닝 프로텍션 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시면 접속하면서 인버터까지 전선로에는 LP존2 자, 8/20 마이크로초 Imax는 10카 이하로 교류용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접속하면서 인버터까지는 직류선로죠. 그러니까 직류선로인데 교류선로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인버터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과 특성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1번 보면 모니터링과 전압 상승 억제 기능을 가장, 모니터에는 전압 상승 억제 기능이 없습니다. 자, 자동 전압 조정 기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인버터는 전력 변환 효율보다는 외관이 화려해야 된다가 아니고 전력 변환 효율이 더 우수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간소화하고 고가와 차별화 기술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기능은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최대 출력 제어 및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지고 전력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답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46번. 자, 시방서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시공에 대한 모든 지시사항을 규정한다. 맞는 내용이고 2번 시공자가 하여할 사항을 규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요 기자재에 대한 특정 규격, 수량 및 납기를 규정한다. 납기일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납기일은 주요 기자재의 납품 승인 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 조건에서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렬 연결 개수를 고려할 때에 따져야 될 것들은, 자, 우리가 최대 직렬수는, 자, PCS 동접의 최대값, PCS 입력 동작 전압의 최대값을 최저 온도일 때 모듈의 개방 전압을 나눠서 최대 직렬수를 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자, 최저 온도일 때 모듈의 개방 전압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먼저 모듈의 최저 온도일 때, 즉 여기서 보면 25도실 때죠. 25도일 때에 자, 개방 전압을 한번 구해 보면 VOC의 마이너스 25도일 때 개방 전압은, 자, 표준 시험 조건에서의 개방 전압, 즉 VOC의, 자, 여기에 지금 단위에서 온도계수 %버더시로 주어졌으니까, 자, 1 플러스 온도계수, 뭐, 알파. 그 다음에 온도값. 뭐, 예를 들면, 최저 온도니까 마이너스 25도에 빼기 표준시험 조건 25도.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데, 여기 문제에서 온도계수를, 전압온도계수를 KT로 주어졌죠? KT. 뭐, 이거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쓰시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대입하면 되죠. 여기 42.5V에다가 1 플러스, 자,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0.35 그랬으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자, 마이너스 0.0035, 자, 요거에다가 곱하기 요거니까,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이죠. 자, 요렇게 한 값. 요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요 값이, 자, 49.94V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 표준시험 조건, 즉, 25도 쉴 때 42.5V 했던 게, 영하 25도로 떨어지니까 올라가죠. 49.94V로. 자, 그렇게 해서, 자, 모듈의 최대 직렬수는, 모듈의 최대 직렬수는, 자, 인버터의 입력 전압에서 최고값. 여기에 보시면 최대 입력 전압이 500V로 주어져 있죠. 500 나누기 49.94. 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0.01인데 10이죠. 그냥 10. 자, 그렇게 해서 10으로 되어 있는 게 답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인버터와 저압 개통 연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인버터 측의 직류 측 회로를 접지를 견고히 시설하여 연계한다. 이거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보통 이 직류측은 무변압기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직류측 회로를 비접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인버터와 적석종 사이에는 단권 변압기를 시설해야 한다가 아니고, 자, 우리가 이권선 변압기, 즉 1차와 2차가 분리되어 있는 거야 되죠? 이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인버터와 접속점 사이에는 상용주파 변압기를 시설하여 연계한다. 맞는 얘기죠. 이게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인버터 직류 입력 측에는 직류 검출기를 직접 시설하고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교류 측에 직류 검출기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자, 39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22.9kV 특별고압 가공설로 유래선에 연계 가능한 용량으로 오른 것은 자, 10,000kW 이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0번. 태양광 어뢰의 전선 자, 국기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것은 자, 태양광 어뢰는 자, 우리가 직류전압이죠. 직류전압이기 때문에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전력 손실은 고려되지만, 자, 우리가 역률은 직류 해로는 1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